최근 일본의 미디어나 여러 정보들을 보면 미국 경제가 끝났다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미국인들이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내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도 비슷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가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점은 타당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미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편향된 시각 혹은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미국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경제가 끝났다, 대량 해고 사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편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아직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GDP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이는 관세 부과 전에 수치라는 점도 있어 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지표 중 하나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통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4월 11일에 발표된 3월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 전체 지수는 50.8로 전월의 57에서 급격히 하락했으며 경제 전문가들의 사전 예상치인 53.8도 밑돌았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가 약화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지표는 지지정당별 데이터도 공개하는데 파란색은 민주당 지지자, 빨간색은 공화당 지지자를 나타냅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소비 심리는 급격히 하락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소비 심리는 작년 선거 이후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보합세를 보이며 정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심리가 역전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양당 지지자를 합한 전체 수치도 하락하고 있어 미국인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공황이나 대량 해고 사태가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어 데이터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 이 지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일본 언론 보도가 얼마나 민주당 편향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5월 7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후 발표된 성명서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FRB 역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불확실하며 정책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판단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중립적으로 본다면 불확실성이 크므로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FRB 역시 정책 판단이 늦거나 잘못될 때도 있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관망 자세는 현재 상황에서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고용 환경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해고 관련 소식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소 다릅니다. 5월 2일 발표된 4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17만 7천 명 증가하여 사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지난 두 달간의 고용자 수가 총 5만 8천 명 하향 조정되어 약세도 관찰되며 연방 공무원 해고 등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5만 8천 명, 운수 부문에서 2만 9천 명, 레저 및 숙박 부문에서 2만 4천 명,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1만 4천 명, 건설 부문에서도 1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62.5%에서 62.6%로 상승했고 실업률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급격한 상승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전월과 큰 변동이 없어 노동시장의 현저한 악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제지표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소비 증가율이 이전 분기 4.0%에서 1.8%로 둔화되어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은 수입 급증이었습니다. 관세 부과전 선취매 수요로 수입이 급증했는데 수입 증가는 GDP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 급증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것이 대공황이나 실업률 급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끝났다, 대량 해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소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시장의 변동성 문제는 별개로 살펴봐야 하지만 특히 일본 미디어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상당히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만을 보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큰 기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미국 경제 동향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 추이 및 최신 경제 지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